안녕하세요. 육아메이트 오현경입니다. 오늘은 한바 리딩, 이전에 한번 소개했던 책인데 영리한 아이가 위험하다는 책을 다시 한번 들고 왔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부모님들이랑 어떤 책을 읽을까 고민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아요. 이 관계 맺기 부분을 딱 보고 오늘은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7살 딸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가장 고민인 부분이 바로 이 사회성 부분이에요. 이제 기질적으로 예민한 부분도 있고 해서 친구들이랑 관계를 맺는 걸 좀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솔루션을 장기적으로 해오면서 좋아진 부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이제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도 있어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방적으로 어떤 지식을 전달한다기보다는 같은 부모의 입장에서 공감하는 마음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가족의 삶이 너무 분주하고 또 가족의 규모가 너무 작아지기도 하고 더 넓게 이제 흩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과 편하게 어울릴 기회가 점점 줄어든다. 어쨌든 저도 이제 요즘 시대 엄마다 보니까 그리고 일하는 엄마다 보니까 아이를 놀이터 한 번도 제대로 못 데려가고 친구를 좀 밖에서 엄마들끼리 친해져서 이렇게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을 진짜 거의 제로 못하고 있어서 아이의 기질과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맞물리면서 더 어떻게 보면은 아이의 기질을 강화시키는 상황이 된 거죠. 잘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질이니까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이가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겪어야 될 즐거움을 내가 너무 기회를 빼앗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나와보면 아파트든 이제 동네 주변을 봐도 항상 이제 엄마들이 지켜보고 있고 하다 보니까 특히나 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친구랑 많이 못 어울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 아이들끼리 나와서 놀았는데 엄마 나 나갔다 올게 그러면 이제 아이들만 보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부모님이 항상 지켜보다 보니까 특히나 더 그런 갈등,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 같아요. 친구 사귀는 법을 배우는 일은 수학 문제를 푸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답니다. 두 가지 모두 파악하고 이게 어떤 문제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다가가야 하지? 이 문제를 풀어야 되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대요. 그리고 그 전략을 아주 많이 연습을 해야지 그 수학 문제를 푸는데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또래 관계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네? 이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나는 이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이런 전략을 아이가 생각해내야 되고 그것을 매우 많이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환경 자체가 문제 자체가 많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떨까요? 문제를 파악할 경험도 생각할 경험도 해결할 경험도 다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야도 느껴야 되고 좀 어떻게 보면 아쉬움도 느껴야 되고 근데 이런 기질의 좀 예민한 기질의 아이들은 혼자 노는 게 좀 더 편안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친구랑 같이 있는 게 더 불편하고 이게 감각적인 자극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낯선 환경에서 긴장도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게 불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친구랑 못 노는 게 별로 아쉽지가 않아요. 어리면 어릴수록 특히 더 그래요. 그리고 그게 익숙해지면 이제 나중에는 자신감이 없어지면서 도전하지 못하죠. 우리 센터에도 같은 고민을 갖고 부모님들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솔루션을 드리는데 그때 가장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제 친구를 많이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기관에서가 아닌 밖에서 부모님이 함께 있는 곳에서 친구랑 만나게끔 해준다. 이건 뭐예요? 이 문제를 수학 문제로 던져준다는 거예요. 아이가 풀 수 있게끔. 근데 아무렇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막 던져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이의 어떤 난이도, 아이가 풀 수 있는 그 문제 수준에 맞게끔 이제 환경을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의 상황과 그 다음에 아이의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아이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예전의 어린이집 친구들을 그래도 두세 달에 한 번씩 좀 오랜 시간 동안 하루를 만나더라도 좀 길게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걸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들에 대해서는 거부가 없고 이제 놀이도 이루어지죠. 막 긴밀하게 막 이렇게 놀진 않지만 그 우리 아이만 놓고 보면은 되게 많이 발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속 그 3살, 4살 때부터 친구들이랑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본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는 아무래도 어려운 문제를 풀기에는 아직은 이제 연습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기회는 많이 남아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또래 친구들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아주 많이 연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이제 만들어주려고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이 만들어주지는 못해요. 예, 친구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상황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거를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가장 큰 목표로 잡았고, 그 다음에 일단 간헐적으로라도 만났을 때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상호작용을 아이가 안 하면 마치 한 것처럼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아이가 생각했을 때 나 스스로 친구를 싫어한다는 생각만큼은 하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다니는 미술학원에 우리 아이를 이제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친구를 만나죠. 네. 저는 모든 그 아이가 어디를 가는 거의 목표가 뭐 미술을 다니면 뭐 아이가 창의적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사회성. 그 다음에 뭐 피아노를 배워도 그 그룹으로 하는 거를 보내가지고 거기에서의 경험. 다 이제 그런 식으로 목적이 거기에 다 이제 집중되어 있죠. 네. 아이가 또래 관계에서 거부당했다고 느끼거나, 좀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일 때, 부모의 사랑과 이해가 더 많이 필요하대요. 그리고 이럴 때는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기만 해도 크게 도움이 된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입니다. 아주 힘든 하루를 보낸 것 같구나. 그래서 무척 속상했겠구나. 저런 정말 쑥스러웠겠다. 정말 실망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대요.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친구 문제로 아이가 힘들어하면은 부모님이 직접 나서서 이거를 도와줄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도 되게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아이를 자꾸 이제 보호하려고 둔다. 누가 그랬어? 막 이러면서 너 혼자 놀면 되지. 그러면 친구 신경 쓰지 마. 아이가 힘들어하면 이제 이렇게 좀 보호하려고 하는데 또는 내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고통스러운 사건까지 떠올리면서 아니 뭐 그런 친구가 있어 이러면서 내가 감정이 입이 돼서 이를 감기도 한대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의 감정을 아이에게 전가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더 이게 해결됐다는 느낌이 안 들고 더 불안해. 나도 해결을 못하는데 엄마도 해결을 못하네? 예, 이런 생각이 들면서 더 자신감이 없어지거나 더 화가 나게 되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누군가한테 친구한테 전화해서 얘기했는데 친구가 같이 열받아 하면서 부추기면 어때요? 이게 감정이 해소되기보다도 별로 생각하지도 않았던 거에서 진짜 그런가? 더 열받네 생각해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냥 들어주면 되는데 자꾸 거기에 추임새를 넣거나 같이 흥분을 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들의 문제는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 있겠다. 오히려 아이가 교우 관계로 힘들어한다면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와 연락하면서 그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좀 관찰자의 시점에서 지켜봐야 한다. 실제로 아이가 겪는 문제가 이게 심각한 거냐? 이게 뭐 오래 지속되고 있는 거냐? 친구가 안 놀아줘서 속상해요 라고 표현하는 아이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친구들이 정말 안 놀아주는가 이거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공감이 갔는데 앤드류라는 아이가 나와가지고 우리 집 컴퓨터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 컴퓨터는 인텔 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한 거야 이러면서 그랬더니 친구가 이제 못 알아듣는 거죠. 우리 거는 그래픽카드가 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영리한 아이들, 한 가지에 좀 집중하면서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아이들, 어떤 규칙에 예민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놀이에 있어서도 똑같은 놀이만 반복을 하고 되게 깊이 있게 알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하기보다는 한 가지를 깊이 있게 파고들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은 볼 때, 어머, 어떻게 얘가 5살인데 이런 것도 알아, 7살인데 이런 것도 알아 하지만 그게 친구들이 봤을 때는
공통된 관심사가 아니고 좀 수준이 안 맞기 때문에 오히려 소외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 분야가 좀 다르다. 이런 것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저는 근데 이런 경우에 아이의 관심사를 오히려 다른 친구들한테 맞춰주려고 하기보다는 아이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 친구들을 만들어주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계획하고 있는 거는 우리 아이가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원래의 계획은 그 7살 때 합창부나 뭐 이런 성가대 같은 걸 좀 시켜보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도 이게 좀 상황이 좋아지면은 그런 쪽으로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더 많이 표현해도 그런 것들을 받아줄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 좀 또래 관계를 경험하게끔 만들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심사가 다른 경우에 아이가 막 내 관심사를 얘기하면 어른들은 귀를 열고 들어주지만 친구들은 그 얘기를 들어준다는 건 뭐예요? 그냥 구경꾼 같은 거죠. 친구들은 같이 내가 주인공이 돼서 다 놀이하고 싶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경우에는 너무 좋죠. 활동에 기초한 놀이를 계획해야 된다. 영화를 보거나 농장 체험 활동을 하거나 너무 좋죠. 제가 이제 같은 고민으로 찾아오는 부모님들한테 드리는 솔루션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공연 보기예요. 왜냐면은 긴밀하게 아이들끼리 상호작용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집에 초대해가지고 아이들끼리 그냥 놀게 내버려 둔다거나 이러면은 오히려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면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서 더 자신감이 없어지거나 아 나는 친구랑 안 놀아 또는 친구들은 나를 싫어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이들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게임을 해야 된다든지 뭐 특별한 도구가 없이 그냥 아이가 놀아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거고 어떤 특정한 활동이 있으면 좋다.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서 놀이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놀이의 수준으로 보면은 놀이의 수준이 단계가 있는데 병행놀이라고 해요. 또는 평행놀이라고 합니다. 연합놀이, 협동놀이로 가기 전에 이제 단계인 거예요. 내가 같은 놀이를 하면서 친구들을 그냥 관찰하는 거죠. 이게 한 3세 정도 사이의 아이들이 배우는 이제 놀이의 수준인데 협동놀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할 수는 있지만 긴밀하게 아이들이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모르고 그 자체를 거부한다면 이렇게 그냥 평행놀이, 병행놀이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영화를 보는 거. 얘랑 나랑 뭐 대화를 하거나 긴밀하게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담이 없으면서 그냥 영화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친구랑 같이 영화 본 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즐거운 기억을 심어주거나 이렇게 하면서 친구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것도 너무 좋죠. 처음에는 놀이 시간 짧게 한다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뭐 낯가림 이 심한 아이들, 그 다음에 뭐 또래를 거부하는 아이들,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도 많거든요. 이제 이런 아이들도 밖에서 관찰하게 하면서 아주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정도로 친구랑 뭐 물건을 주고받는다든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인사만 하고 딱 헤어진다든지, 예, 아니 뭐 친척 집에 가서도 인사만 딱 하고 부모님이 딱 보호를 해준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또래 관계도 짧게 하면서 성공의 경험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부감이 없는 대상과는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가지게 하면서 놀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끼리도 궁합이 있어요. 잘 맞는 아이가 있고 안 맞는 아이가 있고 그리고 잘 맞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애들은 어때? 만나보기도 전에 놀아보지도 않아놓고서 일단 거부를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걸 먼저 심어줘야 돼요. 어떻게 심어주냐? 짧게 심어주고 그렇게 해서 친구에게 마음을 열었을 때 그 다음에 좀 장을 열어서 이제 길게 놀게 해주는 거죠. 저는 또 이게 되게 좋았는데 87페이지에 운동장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찰 연구가 있었어요. 그룹에 아이가 이제 혼자 있다가 친구랑 놀이하려고 할 때 어떠한 절차대로 움직여야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어디에 비유를 했냐면은 고속도로 운전을 하는데 끼어드는 거에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에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끼어들 때 어때요? 갑자기 확 끼어들면 어때요? 뒤에서 팡! 이러면서 사고가 나거나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굉장히 그 뒤에 있는 운전자를 신경질 나게 하잖아요. 그쵸? 위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친구가 놀고 있는데 갑자기 확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나한테 놀이 기회가 주어지지? 계속 기다려도 안 된다는 겁니다. 고속도로에서 끼어들어야 되는데 계속 멈추고 있으면 어때요? 끼어들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흐름을 타면서
흐름을 타면서 싹 속도를 올려가면서 확 끼어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관찰을 해야 된대요. 관찰. 친구들이 지금 어떤 놀이를 하고 있는지, 어떤 규칙으로 놀고 있는지를 지켜본 다음에, 그럼 저 친구들이 지금 필요한 게 뭘까?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 혼자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잘 못하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부모라면 이제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친구들 놀이에 아이가 좀 끼일 수 있게끔 친구야 이거 필요하지 않니? 이러면서 부모님이 나서서 좀 그런 장을 만들어준다거나, 그러니까 운전대 잡고 있는 사람한테 지금이야 이러면서 지금 끼어들면 되게 좀 개입을 해주는 거죠. 네, 그 제 영상은 선생님들도 많이 보실 거예요. 진짜 선생님들 많이 보셨으면 좋겠네. 우리 아이처럼 또래 관계 힘들어하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진짜 평생 진짜 은인으로 모실 것 같아요, 진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냐면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게 진짜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어쩔 때는 막 제가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이렇게 그 교사로 참여해가지고 뭐 이런 걸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 어쨌든 저는 선생님이 아니고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계가 있어서 가가지고 이 놀이를 내가 지도를 해볼까,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볼까 했는데 좀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만약에 아이가 이렇게 좀 겉도는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아이가 좀 끼어들 수 있게, 잠깐 그리고 치고 빠지고 다시 성공의 경험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렇게 하면은 성공의 확률이 높대요. 혼자 노는 아이 또는 넷 이상이 노는 그룹을 찾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혼자 놀고 있는 아이한테 우리 아이를 딱 그렇게 해서 접근시켜 주거나, 아니면 2명, 3명보다는 넷 이상의 아이들이 놀고 있는 그룹에 이 아이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 아이가 거부를 하더라도 다른 아이도 있고 실패할 확률이 적다는 거죠. 그리고 친근한 몸짓 언어를 활용하기, 미소 띈 얼굴, 뭐 눈 맞춤 이런 거. 저도 이거 나 진짜 많이 하고 있다. 며칠 전에 그 연습한 게 뭐냐면 친구 5명한테 말 시키기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랑 얘기해보고 싶은지를 먼저 5명을 찾게 했고, 친구 이름을 적고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뒤돌아 있으면 엄마를 쳐. 그러면 누구야? 그러면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우리 딸이. 그러면 다이나 이러면서 치면은 내가 그러면 안녕, 나랑 어떤 놀이 할래? 이렇게 이제 아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얘기하면은 막 엄청 이제 박수 쳐주고 한 다음에 또 이번에 다른 친구를 또 변신해. 그럼 또 애가 툭툭 쳐. 그리고 딱 얘기하고. 근데 목소리가 작으면 배에다 힘주고 목소리 내기도 연습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최근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랑 뭐 이 정도 인사를 못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엄마랑 이런 대화를 나누고 언제든지 그런 기회가 되면 아이가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거를 놀이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거죠. 네.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여기 뭐였냐면 목소리를 녹음해보자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또래 관계에 적용해보진 않았었는데, 선택적 함구증에는 해봤지만 또래 관계는 적용해보지 않았는데, 제가 왜 이걸 다르다고 느끼냐면 이게 좀 다른 사람한테 들려주는 게 목적이었다면, 지금 이거는 내가 말하면서 내 말을 좀 이렇게 모니터링 한다? 약간 이런 부분이 좀 그런 관점에서 쓰신 것 같아요. 말이 없는 아이들 중에는 자신의 목소리도 화들짝 놀라는 아이도 있다. 내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으면 좀 더 편안하게 입을 떼는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랑 아이랑 서로 그 역할을 녹음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어보고 그 상황에 맞춰서 인형 가지고도 막 움직여보고, 엄마랑 같이 외워서 대화도 해보고 반대로 바꿔서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해보면 좀 도움이 되죠. 제가 또 한 가지 좀 팁을 드릴게요. 친구로 변신하기, 역할놀이를 할 때 아이가 엄마의 버튼 누르게 하는 겁니다. 띡! 그러면 엄마가 눈을 감고 있다가 띡 누르면 변신, 친구를 변신하는 거예요. 또는 아이가 띡 누르면 뭐 다른 데 누를 수 있겠죠? 손가락을 뿅 누르면 엄마가 한 바퀴 돌아서 변신한다든지, 이렇게 좀 재미있는 요소들을 넣어주면서 역할놀이를 해주시면 더 아이가 부담을 느끼지 않고 그 놀이에 몰입해서 또래 관계에서 필요한 대화들을 배울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또래 관계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고, 이렇게 소극적이거나 낯가림이 있거나 이제 긴장도가 높거나 이런 아이들뿐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발하고 친구들에게 다가가고 싶은데
너무 그게 행동이 과격하거나 공격적이어서 이제 거부당하고 자꾸 이제 자신감을 잃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들도 이 뒤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친구 관계 자체를 좀 거부하고 다가가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의 이야기였다면, 다음 시간에는 친구랑 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고 실제로 놀이도 하는데 자꾸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부모님이 어떻게 개입하고 아이가 속상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혜롭게 위로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그럼 좋은 내용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